우선 제가 가지고 온 영화는 지금 만나러 갑니다 라는 영화예요. 이제 우리나라에서도 리메이크가 됐었죠. 이 영화는 이제 일본 영화고요. 2005년에 개봉했던 약간 그 시절 일본 감성이 되게 정말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일본의 약간 로맨스 계보가 있죠. 그 러브레터부터 뭐 세상의 중심에서 사랑을 외친다 이런 약간 일본 감성의 그런 일본의 특유의 그 멜로 감성이 잘 녹아 들어가 있는 영화인데 이 영화를 정말 특히 좋아한다기보다는 제가 한때 일본 멜로에 좀 미쳐있던 때가 있었어요. 러브레터를 시작으로 그때 봤던 영화인데 이제 비 하면 저는 항상 이 영화가 생각이 나요. 특히 장마 조금 폭우라는 게 이제 오면은 이 영화가 생각이 나는데 그 이유가 이 영화 주제와 이제 줄거리와 관련이 있는데 이 영화는 이제 처음에 시작이 정말 젊은 부부가 있어요. 30대 부부 이제 애가 5살 정도 되는 5살 7살 정도 되는 그런 이제 젊은 부부가 있는데 아내가 사고로 죽어요. 아내가 죽는 걸로 이제 시작을 하는데 어느 날 이제 장마가 와요. 아들이랑 아빠는 되게 이제 슬프고 어떻게든 좀 살아보려고 하는데 장마가 시작이 되죠. 장마가 시작이 되니까 아내가 살아 돌아온 거예요. 돌아와서 약간 나는 누구지? 했는데 이제 어떻게 하다 보니까 알게 되는 거예요. 내가 이 가족이 일원이었구나. 내가 아내였고 엄마였구나 라는 걸 알게 되고 가족을 위해 함께 있지만 이제 어떻게 알게 되죠. 장마가 끝나면 돌아가야 된다. 장마가 끝나면 헤어져야 된다라는 거를 알게 돼요. 그래서 그 장마 기간 한 일주일 정도 되는 일주일에서 열흘 정도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함께 있는 그런 내용의 어떻게 보면 좀 슬픈 영화입니다. 이 영화에서 이제 장마라는 게 키워드인 만큼 되게 비가 좀 중요하게 등장을 하는데 그게 좀 어떻게 보면 좀 슬픈 것 같아요. 왜냐면은 보통 우리가 뭐 행복하다 뭐 아니면 좀 그런 따뜻한 분위기를 생각하면은 쨍쨍하거나 아니면 맑은 날씨를 생각하는데 비 오는 날이 어떻게 보면은 가장 행복하잖아요. 거기서 나오는 약간 일종의 아이러니가 더 뭔가 이 영화 전체 분위기를 조금 좌우했던 것 같아요. 왜 하필 장마였을까? 아무래도 좀 그게 좀 어떻게 보면 가장 슬펐고 그래가지고 장마는 어쨌든 끝나잖아요. 그래서 이 관계나 이 만남에 어떻게든 끝이 있겠구나라는 거를 계속 염두에 두고 영화를 보게 되니까 어떻게 보면 더 슬퍼지고 더 뭔가 응원하게 되고 약간 이런 그런 감성이 드는 영화였다고 생각을 합니다. 혹시 이 영화 보신 분 있으신가요? 영희님 어떻게 보셨어요? 네, 저희가 이 영화를 되게 감수성 예민한 학창 시절 때 학교에서 보면서 그때 엄청 되게 큰 감명을 받고 약간 개인적으로는 뭔가 좀 슬프게 느껴지기도 한 게 사실 그 두 배우 그러니까 남편 역으로 나온 그 나카무라 시도랑 그리고 아내 역으로 나온 그 다케우치 유코 그 두 분이 실제로 결혼까지 해서 또 그런 아이도 이렇게 가지고 그랬는데 근데 그 이후에 좀 둘이 결별을 하게 돼요. 옛날에는 그냥 그 영화를 보면은 뭔가 좀 되게 아련한 그런 느낌이 막 났는데 그 현실적인 그런 이야기들도 막 보고 나니까 한편으로는 좀 그게 막 뭔가 좀 슬픈 느낌도 드는 되게 좀 복합적이더라고요. 여기서 이제 일본은 좀 장마가 좀 길었나 봐요. 6주 동안 같이 있어요. 딱 6주 동안. 근데 그 사이에 정말 감동적이었던 그런 장면이 있는데 엄마가 이제 돌아가야 할 때를 짐작을 하고 아이의 생일 케이크를 주문을 해요. 미리 빵집에 가서 주문을 하는데 사실 이게 어떻게 영화의 시작과 이제 좀 맞물려 있어요. 영화 시작이 그 장성한 아들이 이제 한 20대 정도 된 것 같아요. 이제 딱 생일 케이크를 자기 받으러 가요. 빵집에 받으러 갔는데 이게 우리 이제 폐업하는 거예요. 그 빵집이. 그래서 이게 우리 마지막 케이크야 막 이러면서 빵집 주인이 이렇게 전달을 했는데 그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일하게 남아있는 어떤 엄마의 흔적이었던 거예요. 어떻게 된 거냐면은 그 엄마가 미리 예약을 해놔요. 16년분인가? 12년분인가를 예약을 해요. 아들이 성인이 될 때까지 모든 케이크를 예약을 한 거예요. 자기가 계속 있어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가지고 엄마는 장마가 끝나고 없어졌지만
그게 유일하게 남아있던 엄마의 흔적이었다는 거를 약간 상기시켜주는 되게 감동적인 장면이었어요. 그리고 이 영화가 저는 원래 일본 특유의 그 분위기를 좀 좋아했던 시절이 있었는데 일본 특유의 분위기가 되게 약간 조용한데 조용하면서 감정을 묵혀놔요. 묵혀놓고 쌓아놓고 하다가 폭발시키지 않고 영화가 끝나요. 항상 그러니까 러브레터도 그렇고 지금 만나러 갑니다도 그렇고 약간 지금 만나러 갑니다 슬픔이 이제 막 극대화가 돼요. 정말 이제 헤어져야 될 시기가 가까워져 오니까 보통의 우리 영화의 어떤 흐름이라고 하면은 부둥켜 안고 한번 이제 펑펑 울던가 아니면 막 오열하거나 막 이런 그런 슬픔에 터지는 그런 장면이 하나쯤은 있어야 되는데 그런 장면이 없이 끝나죠. 그게 저 그 감성이 되게 좋았거든요. 저는 어떻게 보면은 그게 이제 절제의 미학이라고 이제 터뜨리지 않음으로써 우리 관객이 더 답답해서 더 슬퍼지고 더 감정을 좀 잘 느낄 수 있게 하는 그런 걸 느껴서 저는 일본의 그 특유의 감성이 되게 좋았는데 지금 만나러 갑니다가 특히 슬펐던 거는 제가 이거 진짜 어릴 때 봤어요. 한 9살, 10살 이쯤 봤던 것 같아요. 나중에 커서 한 번 더 봤는데 그때 봤을 때는 잘 이해 안 갔어요. 이제 살아 돌아온다는 개념도 잘 없었으니까 나중에 커서 봤을 때는 그 정말 엄마가 아들을 보는 것, 아들이 엄마를 보는 것, 이제 남편이 아내를 보는 것, 그리고 또 아빠가 내 아이의 엄마를 보는 그런 시선들이 그런 관계가 너무 잘 녹아져 있어요. 그런 어떤 복합적인 감정 그런 게 관계에서 이제 세 명이 어떻게 보면 되게 작은 인간 관계인데 그 관계에서 붙는 나의 어떤 그 이름이 달라지잖아요. 엄마가 될 수도 있고 아내가 될 수도 있고 혹은 제3자가 될 수도 있는 그런 감정이 휘몰아치면서 혼란스러워하기도 하고 이걸 어떻게 정리해야 될지 몰라서 우왕좌왕하기도 하는데 그런 게 나중에는 좀 풀어지고 서로를 진짜로 위한다라는 게 너무 잘 드러놓고 좀 가족 영화로서도 어떻게 보면 되게 수작이었던 그런 영화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래서 저는 비 올 때 항상 이 영화가 조금 생각나는 편입니다. 이제 좀 감성 찰 때 있잖아요. 새벽 감성 이렇게 찰 때 물이 오를 때 그럴 때 보면은 재밌게 보실 수 있을 거예요.